안녕하세요, 마요입니다. 오늘의 암호화폐 시장을 보시면 보시는 것처럼 다시 이렇게 또 초록색으로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어젯밤 이 CPI가 또 발표가 됐었잖아요. 이 CPI 발표가 우리가 가장 우려했던 정말 최악의 결과로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뭐 근원 CPI 예측치보다 이 실제 발표치가 좀 더 높게 나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또 헤드라인 CPI도 예측치보다 좀 더 높게 나오면서 뭐 전월 대비, 전년 대비 해가지고 모든 수치가 지금 예측치보다 이 실제 발표치가 좀 더 높게 나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이 발표가 나온 직후에 전반적인 암호화폐 시장이 좀 하락을 하기도 했었는데, 그런데 이걸 보시는 것처럼 이게 이제 발표 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제가 캡처한 이 차트 이미지거든요.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어제 그 하락폭이 어제 한창 하락할 때는 이 94K까지 하락을 했었고,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었냐면 이 CPI가 최악의 결과로 나온 것 치고는 하락폭이 크지 않았다. 그래서 제가 요 강력한 지지선인 92K와 또 이 상승장의 마지막 보루라고 볼 수 있는 이 121선을 말씀을 또 드리기도 했었잖아요. 그런데 이 92K와 이 121선까지는 뭐 근처에도 오질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결국에는 이 일봉을 어떻게 마감을 했느냐, 보시는 것처럼 어제 그 하락분을 모두 말아 올리면서 이제 그 종가 가격이 97.8K로 마감을 했어요. 그래서 어제 그 종가를 봤을 때 이제 이때죠. 2월 3일 관세 이슈로 큰 폭의 하락이 나왔다가 전부 다 말아 올렸던 이때 이후로 지금의 이 가격이 가장 높게 마감된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2월 3일이니까 뭐 거의 지금 열흘 만에 이 97K를 넘겨서 마감을 한 것인데요. 그러면 이 CPI가 최악의 결과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 비트코인이 상승으로 마감을 했었느냐? 그러면 그 이유를 또 잠깐 살펴보면 일단 어제 이 CPI 이후로 파월의 기자회견이 그 전날에도 있었고 어젯밤에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틀 연속 이 파월의 기자회견이 있었는데, 그런데 이 CPI가 발표가 된 직후에 이 파월의 입에서 뭐라고 얘기가 나왔느냐, 앞으로의 금리를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면서 인플레가 하락하는 그 증거를 기다릴 것이다. 그러니까 이 말을 봤을 때 금리 인하의 가능성이 좀 멀어졌다라고 볼 수 있으면서 좀 이 투자자들이 보기에는 실망스러운 발언이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파월이 이런 발언만 한 것이 아니라 또 이것도 보시면 또 추가적으로 어떤 얘기도 했었냐면, 은행의 합법적인 암호화폐 고객 대상 서비스 제공을 막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크립토 활동의 많은 부분은 은행에서도 충분히 진행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암호화폐를 은행에서 다루는 것을 막지 않겠다. 이런 긍정적인 발언도 하기는 했습니다. 그리고 또 파월뿐만 아니라 어제 이 트럼프가 푸틴과 우크라 전쟁의 종전 협상을 즉각 시작하기로 합의를 했다라는 이런 소식까지 들려오면서 정말 길고 길었던 이 러우 전쟁이 종전될 가능성이 지금은 이제 한층 좀 커졌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런 종합적인 소식이 좀 전해지면서 이 CPI로 좀 눌렸던 투심이 다시 좀 진정되지 않았나, 이렇게 또 생각을 할 수 있을 텐데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과연 상승의 결정적인 원인이었을까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저는 결코 아니라고 또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비트코인 일봉 차트를 보시게 되면 지금 현재 이제 이 비트코인의 조정 장세가 이때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이 고점들을 넘지 못하고 있으니까 오늘로써 이제 58일째 조정 장세를 겪고 있는 것인데,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도 이번 조정장은 가격 조정보다는 기간 조정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 시점으로 봤을 때 조정을 겪을 만큼 조정을 겪었고, 또 떨어질 만큼도 떨어졌기 때문에 이것으로 봤을 때 이제 팔 사람은 거의 다 팔고 패닉셀을 할 만한 그런 투자자들이 이제는 적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요 121선을 말씀을 드리면서 이 상승장의 마지막 보루, 뭐 마지노선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 상승장 속에서는 이 121선을 뚫고 내려가기는 지난 상승장의 패턴을 봤을 때는 흔치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어제 이 CPI가 최악의 결과가 나온다 하더라도 이 121선과 이 강력한 지지선인 이 92K에서 여기에서는 이 지지를 받으면서 뚫릴 가능성은 좀 적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틀 전이었죠. 이 121선을 말씀을 드리면서 점점 하방이 닫히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어제 이 비트코인 움직임을 통해서 지금 이 하방이 닫히고 있다라는 그런 움직임을 그대로 좀 보여준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뭐 단언할 수는 없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 당연히 이 앞으로의 움직임이 또 중요할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 1월 달에 이때 이제 CPI가 발표가 됐는데,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CPI 발표 이후에 이렇게 추가적인 상승 흐름이 나오게 되면서 이때 109K까지 사상 최고가를 또 찍게 됐었잖아요. 그래서 어제 이제 이 CPI가 발표가 된 만큼 과연 그 이후로 또 이 상승 추세 흐름이 나오는지, 그것이 또 중요할 것 같고, 그래서 일단 당장 이 체크 포인트로 볼 수 있는 것이 이제 요 51선이죠. 현재 그 가격이 98.7K인데 이제 오늘 그 움직임을 통해서 요 51선인 98.7K를 넘기는 그 흐름이 좀 나와야지 이 추세 반전의 가능성이 커졌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요 부분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 아시아 타임과 또 버거 타임까지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최근에 그 흐름을 보면 지금 상승이 이렇게 나왔지만 그 상승의 흐름을 이어가지 못하고 계속 하락을 했었거든요. 이때도 마찬가지로 이어가지 못하고 다시 떨어졌다가 어제 상승을 한 것이기 때문에 오늘의 이 일봉 마감이, 그러니까 내일 아침에 일봉 마감이겠죠. 그래서 이 오늘의 일봉이 과연 이 상승으로 좀 마감을 하는지, 이것이 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매일매일의 움직임이 중요하지만 특히 이 오늘 같은 경우가 이 상승을 좀 이어나가는지 그 추세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더 관심 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요 리플도 체크를 해보게 되면 어제 CPI 이후로 이 리플도 마찬가지로 요런 하락을 보이긴 했지만, 그래서 3,500원 거의 중반대까지 하락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결국에는 이렇게 말아올리는 또 그 흐름이 나오면서 이 3,500원의 벽도 지켜줬고 현재는 이 3,700원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 XRP야말로 정말 이 단단한 이 하방 경직성을 여전히 좀 보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이 XRP가 어제 또 이 눈길을 끄는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이 기사를 좀 보시게 되면 미국의 SEC가 이르면 내일 XRP 현물 ETF를 승인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기사가 나온 거예요. 그런데 저는 제가 이렇게 물음표를 또 달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승인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저는 이 승인이라는 표현이 거의 뭐 오보에 가깝지 않나, 그렇게 또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승인의 의미가 아니라 접수의 의미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럼 이 말이 무슨 말이냐? 그러면 제가 요것을 좀 보여드리면, 현재 지금 이 알트코인 중에 현물 ETF를 신청한 것이 이 XRP 뿐만 아니라 먼저 이 라이트코인과 솔라나가 신청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조금 전에 그 기사가 다시 한번 좀 보시게 되면 여기서 말하는 그 승인이 이 심사 요청서 19-B4를 승인하는데 약 15일이 걸린다. 그래서 그 15일이 2월 13일 오늘이기 때문에 빠르면 이제 오늘 승인이 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 19B-4가 지금 요 표를 다시 한번 보시게 되면 일단 먼저 라이트코인과 솔라나가 이 19B-4 서류 제출일이 올해 1월 16일, 1월 24일이었는데 그런데 19B-4? 앵 난리지. 그러니까 이것이 승인의 의미가 아니라 19B4 서류를 SEC가 접수를 했나, 요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근데 지금 라이트코인과 솔라나 같은 경우는 접수를 했어요. 그래서 이 접수를 한 그 날짜가 보시는 것처럼 1월 29일과 2월 6일. 그러니까 지금 요 날짜를 보시게 되면 먼저 이걸 보여드릴게요.
1월 29일에 승인이 됐는데 이제 기사는 1월 30일에 오전 6시,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간으로 했을 때는 1월 30일이 됐던 것이고, 그래서 미 SEC가 라이트코인 ETF 심사 요청서,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19B-4잖아요. 이 서류를 승인을 한 것이 아니라 접수를 했다. 그러니까 지금 이 19B-4 서류의 이름이 심사 요청서잖아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심사를 해달라고 요청을 한 것인데, 이것을 이제 SEC가 접수를 해서 앞으로 심사를 할지, 아니면 이 심사 자체도 아예 거절할지, 그것을 결정하는 것인데, 그런데 결국은 접수를 했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솔라나도 지금 2월 7일, 좀 전에 그 표에서 2월 6일 날 승인을 했다고 나왔잖아요. 그런데 이 솔라나도 마찬가지로 SEC가 그레이스케일의 솔라나 현물 ETF 심사 요청서를 접수를 했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사만 본다 하더라도 이제 ETF 애널리스트 에릭 발추나스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주목할 점은 SEC가 과거 증권으로 간주했던 암호화폐, 그러니까 알트코인들의 현물 ETF 신청을 처음으로 공식 검토하게 되면서 시장에 중요한 변화 신호를 보냈다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아직도 초기 단계이지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심사 요청서를 접수했다고 해가지고 뭐 이것이 승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좀 초기 단계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그 표를 다시 한번 또 보시게 되면, 그래서 일단 이 라이트코인과 솔라나를 봤을 때 이제 최종 승인의 데드라인이 올해 이제 10월 2일, 10월 10일, 그러니까 10월 달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리고 이 SEC가 상품으로 보느냐, 그러니까 라이트코인을 상품으로 보느냐, likely yes, 아마도 상품으로 볼 것이다. 그런데 솔라나 같은 경우는 no, 그러니까 아직은 그렇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또 볼 수가 있고, 그럼에도 올해 이 ETF가 승인될 가능성은 라이트코인 같은 경우는 90%, 솔라나 같은 경우는 70%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XRP를 지금 보시게 되면 이 19B-4 서류를 1월 30일 날 제출했는데, 이 SEC가 이 서류를 접수를 했느냐, 지금 보시는 것처럼 no, not yet, 아직 접수를 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 접수하는 날짜가 2월 13일, 이것이 반드시 지켜야 되는 뭐 그 데드라인인지는 알 수는 없지만 이 접수 여부를 발표하는 날짜를 지금 2월 13일로 보고 있다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 이 색깔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아직은 이 19B-4 서류를 XRP는 접수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SEC가 이 서류를 접수를 한다면 최종 데드라인은 올해 10월 17일로 볼 수 있는 것이고, SEC가 상품으로 보는가? 솔라나와 마찬가지로 이 XRP도 NO라고 보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승인될 가능성은 이 솔라나보다는 조금 낮은 65%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이 기사,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이 기사의 출처가 지금 엘리노 테렛의 이 트윗을 보고 기사를 쓴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 기자가 무슨 의미로 그 트윗을 쓴 것이냐? 제가 이렇게 좀 정리한 것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엘리노 테렛 기자가 어떤 의미로 얘기를 했냐면, 이 SEC가 19B-4 서류를 접수를 할지 아니면 접수도 받아주지 않을지, 이것을 어떻게 발표하는가에 따라서 XRP에 대한 SEC의 입장을 엿볼 수 있다. 그러니까 19B-4 서류를 접수조차 받지 않는다면 SEC는 여전히 이 XRP를 증권으로 보고 있다고 해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테렛 기자는 과연 이 SEC가 이 서류를 접수를 해줄지 아니면 이 서류조차 접수해주지 않을지, 이것을 보면서 SEC의 입장을 알 수 있다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와 같은 이 투자자 입장에서 이 서류가 접수가 되었을 때 이것을 호재로 인식할 수 있을까? 그래서 상승을 좀 기대할 수 있을까? 요것도 예상을 해본다라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것이 뭐 큰 호재는 아니라고 볼 수가 있고, 일단 무엇보다도 앞서서 이 라이트코인과 솔라나가 먼저 이 접수가 됐었잖아요. 그러면 그때 움직임이 어떠했느냐? 먼저 이 솔라나부터 보시게 되면, 이 솔라나가 제가 이렇게 표시를 해놨거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2월 6일 날 승인 발표가 됐는데 이렇게 하락을 했으니까 뭐 거의 그에 대한 영향은 없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라이트코인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업비트에서는 상폐가 됐잖아요. 그래서 바이낸스 차트로 보시게 되면 이때거든요.
1월 29일 날 승인이 됐는데,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상승을 했어요. 그런데 이때 그 상승이 그 서류가 접수가 되면서 상승이 났다라기보다는 요 비트코인 차트를 보시면 제가 이렇게 또 표시를 해놨거든요. 보시는 것처럼 요 날 1월 29일 날이 비트코인이 상승을 하면서 전반적인 알트들 역시 함께 그 다음날까지도 상승을 보였던 겁니다. 그래서 라이트코인 역시 이것이 서류가 접수가 되면서 상승이 났다라기보다는 전반적인 시장이 상승을 하면서 그 여파로 상승을 좀 보였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것도 좀 마저 보여드리면, 그래서 설령 XRP도 이 SEC가 그 서류를 접수한다라고 해가지고 가격적인 상승이 나올 가능성은 저는 그리 크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데 만약에 반대로 이 SEC가 접수를 거부할 경우에는 여전히 이 SEC는 이 XRP를 증권으로 보는구나 라고 해석을 할 수 있으면서 이것이 하락의 재료로 쓰일 가능성은 저는 충분히 또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제가 반드시 하락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가능성이 있을 뿐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또 이제 이 SEC가 이 XRP의 19B-4 서류를 접수를 할까? 이것이 또 중요할 수 있을 텐데요. 그러면 그것을 또 엿볼 수 있는 이 기사를 또 보여드리게 되면, 이것도 어제 나온 기사예요. 뭐라고 나왔느냐? 미국의 SEC TF 수장, 이 헤스터 피어스죠. 뭐라고 했느냐? 대다수의 민코인이 SEC의 규제 대상이 아니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얘기는 어찌 보면 이 민코인에서 가장 많은 이 스캠 코인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민코인조차도 SEC의 규제 대상이 아니다라고 본다는 얘기는 이 민코인을 증권으로 보지 않는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리플 역시도 증권으로 보지 않을 그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지금 그 절차가 뭐 승인하는 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렸지만 접수를 하는 그 절차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뭐 승인을 거부한다 하더라도 일단은 이 XRP를 증권으로 보지 않는다면 접수를 할 가능성은 매우 크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SEC가 서류를 접수하는지 그 결과는 빠르면 이제 오늘, 그러니까 이게 현지 시간, 미국 시간이니까 한국 시간으로는 내일 새벽쯤에는 이에 대한 결과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예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설령 이거에 대한 승인, 사실이 승인이 아니라 접수를 한다 하더라도 뭐 가격적인 움직임이 크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미리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항상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부자가 되는 길, My Way.